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푸른색 넥타이와 박수. 네, 국회 얘기죠. 네. 어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 야당 의원들은 박수 18번 쳤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정확히는 하늘색 파스텔톤 넥타이였습니다. 네. 근데 파란색 계통이 이제 민주당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협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요 이렇게 코디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더 눈에 띈 게 본회의장에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모습인데 네. 들어가자마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랑 박홍근 원내대표가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먼저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했고요.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민주당 민주당. 인사들과. 예, 단상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그 야당 민주당 의원들 모여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올라갔어요. 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할 때 경우에는 제 기억에 주로 이렇게 당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박범계 의원, 고민정 의원이랑 이제 웃으면서 악수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고요. 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상민 의원한테는 허리 숙여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예,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듯이 이렇게 피켓을 들거나 뭐 물리력으로 막아서거나 하지 않고 기립박수를 치고 또 전반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네. 그 연설을 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이제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피켓을 들고 있으면 거기로 지나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제는 이쪽이 피켓도 없고 야유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또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어제 보기 좋았어요. 오랜만에 좀 훈훈한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대통령 메시지에는 이제 초당적 협력이 역시나 좀 핵심이었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 됐는데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나라 안팎이 위기다 해서 지금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초당적 협력이랑 이제 의회주의가 바탕에 있어야 하고 당장 이번에는 추경안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고요. 네. 지난번 취임식 때 자유를 뭐 35차례인가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라면서 국회의 역할을 추켜 세웠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회에 왔을 때 맨날 야단 맞으러 왔잖아요. 청문회 뭐 참석해서 뭐 예전에 저한테는 안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박범계 장관이랑 이러는데 네. 어제는 아무래도 박범계 장관하고도 웃으면서 인사했죠.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근데 어제 이제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처칠하고 애틀리를 언급을 한 거예요. 영국? 영국의 예. 이제 그 초당적 협력을 사례를 들면서 영국의 처칠, 애틀리를 언급했는데 처칠은 보수당, 애틀리는 노동당의 당수였어요. 네. 당수였고 이 둘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거국 내각을 만들어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니까 협치하자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거국 내각이었거든요. 무슨 얘기였냐면은 그때 총리가 처칠이었고 부총리가 애틀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내무장관하고 노동장관을 노동당이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치는 노동당이 하고 이를테면 외치, 그러니까 전쟁 이런 거는 이제 보수당이 하는 걸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이거를 언급을 하려면은 그 정도의 인사권을 내주든지 아하. 아니면은 저쪽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을 안 하든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뭐가 협치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시정연설한 다음에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 비서관을 먼저 정리해달라 협치 원하면은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이거 요런 역사적 맥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5년 이후에 노동당이 집권합니다. 노동당이 협치를 잘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애틀리가 노동당 역사상 처음으로 2번 연속 집권해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이제 사실은 뭐 조금 이제 다른 역사적 맥락이 있다라는 거 하나고 김치찌개 가지고도 지금 계속 갈등이잖아요. 그 여야 영수회담을 추진했는데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 받은 거고 네. 뭐 일부러 안 받았는지 뭐 바빠서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사이가 좀 일상생활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김현정 앵커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좀 풀어보려고 어허. 밥 한 번 먹자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김치찌개랑 소주 한잔 네, 하자. 소주 뭐 한잔 이런 식으로? 하자. 전화도 해요. 근데 안 예. 받았어요. 김현정 앵커가. 근데 예. 제가 바깥에 야 김현정 걔 전화도 안 받고 좀 이상하던데 왜 협치하자 친하게 지나는데 왜 그래? 제가 원래 일찍자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언론에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려면은 찾아가야죠. 제가 김현정 앵커 만나가지고 해주십시오. 근데 전화 몇 번 하고 이거 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한다라는 예, 거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쁘죠.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 회동을 제안했는데 그게 이제 수락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하려는 거냐 김치찌개 회동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 얘기가 어제 사전 환담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사전 환담이 뭐냐면 기정연설 하기 전에 보통 의장이랑 대통령이랑 여야 지도부가 이제 다 같이 잠깐 모여서 이제 티타임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도 어제 이준석 대표가 김치찌개 회동 하자고 하지 않으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은편에 있던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일단 인사 문제부터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제 응수를 했던 장면도 있었는데 네. 사전 환담에서 잠깐 그렇게 좀 이렇게 뼈 있는 말을 주고받았고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분위기가 좀 예.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인사예요, 인사 지금. 예, 추경에서 크게 이의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인사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안 된 상태고 인준 안 된 상태고 장관은 4명 남았잖아요. 근데 4명 중에 지금 교육부 장관은 본인이 그만두고 후보자를 찾는 중이고 임명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이 3사람. 한동훈, 정호영, 김현숙. 예. 여가부 장관까지.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전해드렸는데 기본 구조가 뭐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어떤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기본적이잖아요. 그걸 이제 민주당이 받아주면 이제 땡큐고 그래서 바로 이제 다른 장관들 또 임명 강행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민주당이 그걸 이제 인준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을 내걸어서 지방선거에서 좀 유리한 입장을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어서 서로 양보 안 하고 팽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죠. 일단 오늘 한동훈, 김현숙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조성돼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한동훈은 어차피 임명할 걸로 다 알고 있었고 물론 민주당도 반대하지만은 정호영은 마지막에 카드로 남겨두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데 정호영은 정말로 임명을 할지 말지가 좀 많이 여기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정호영 카드 요 정도를 그러면은 정리할 테니 나머지 인준해달라. 만약에 이렇게 갈지. 정호영 카드가 낙마가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지렛대 삼아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를 강행할 수 있는 서로의 좀 명분을 제공해서 이제 지금 꼬여 있는 전국을 풀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긴 있는 거죠. 잠시 후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나옵니다. 이 얘기는 거기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 가죠. 광주행 특별열차. 윤석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같이 광주행 특별연차를 타기로 했어요. 내일인데요. 네. 이제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2주년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요청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제 가기로 했고 여기에 또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모두 동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예. 이게 주목이 되는 게 전부 다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내 지도부가 어제 의원들한테 다 같이 있는 메신저 채팅방에다가 공지를 했는데 참석이 어려운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랑 별도로 좀 상의해 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마뜩치 않은 의원들도 일정을 좀 빼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 뭐 지도부가 김두용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참석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네. 다 같이 가는 거는 뭐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파격적이죠. 전체 지금 다 가고 장관들도 싹 다 와라 이거 아니에요? 김준일 대표? 예. 지금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 보수 정당의 정상 정당화라고 저는 보는데 소위 말해서 이 5.18 문제를 계속 풀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막말 파문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나 상징성이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 광주에 내려가서 나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리고 뭐 굉장히 손을 내미는 네.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 선거 때도 그랬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1980년 5월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했다가 자기가 뭐 쫓겨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네. 그리고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사에 걸려 있는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역사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5.18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 5.18 단체 40년 만에 지금 보수 정당이 처음 만났거든요. 네.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당장 뭐 호남에서 막 표를 얻고 그런 건 아닌데 수도권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국민의힘에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럼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조금 많이 국민의힘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적인 해석을 좀 하자면 호남표가 이렇게 뭐 전원 싹 간다고 해서 갑자기 돌아서고 민심이 돌아서 그건 아니지만 호남 외 지역에 이제 고향이 그쪽이신 분들 많이 수도권에 계시잖아요. 예. 이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 그리고 뭐 혹은 중도 민심도 중도 민심이 돌아설 수 상당히 있다. 돌아설 수가 있죠. 예.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기념식 참석하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이번에 하는 파격 행사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기존에 그 오랫동안 해왔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뭐 저 성일종 의원이나 저 누구죠? 저 아무튼 이렇게 가갖고 그 뭐 가서 야단 맞고 아, 예, 예. 뭐 그랬던 흐름 속에서 있었던 거라서 당내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좀 이 5.18 하면 좀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있는 거라서 이 동력을 좀 잘 살려서 앞으로도 좀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어떤 말씀하신 그 정상화 과정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코앞에 두고 선거 위에서 하는 게 아닌 진심이 담긴 행보이길 바라고 그것이 지켜지려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자, 다음으로 가죠. 북한의 무응답. 우리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인도적인 뭐 의료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대북 통지문을 북한이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조건 없이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지금 실무 접촉이 필요할 텐데 그걸 제한하는 대북 통지문을 북한이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에 통일부가 남북 연락사무소 간에 진행했던 마감 통화에서도 북측이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막 재촉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겠다라는 게 우리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는 동안에 북한 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어제 신규 발열자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은 시간이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이제 집계를 하는 건데 네. 하루 신규 발열자가 27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7만 명. 예. 그리고 추가로 6명이 사망해서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집계되고 보고된 걸로만 56명으로 집계된다고 북한 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다 보는 거잖아요. 김준일 기자.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하면은 누적이 121만 명 환자, 유혈자라고 하죠, 발열자 이제. 근데 왜 유혈자라고 하나 확진자라고 하나 생각해 보니까 진단 키트 같은 게 없어서 없어요. 그게 확진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은 30%만 발열이 있고요.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증상. 무증상이 예, 그러면 예. 훨씬 많을 거라는 그렇죠. 거고. 사망자가 50명이면요. 코로나19 치명률이 지금 북한은 0.004인데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백신 다 맞아서 최저가 0.13이에요. 한국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망자가 사실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CNN하고 BBC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네. 얼마나 열악하고 네. 지금 뭐 맥주병에 수액을 담고 뭐 주사바늘은 녹슬 때까지 사용한다 이런 탈북자 증언의 보도를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지금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에 지금 응답이 없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원래 좀 자존심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도 물밑으로 먼저 접촉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공개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금은 뭐 절차가 왜 그랬나 뭐 자존심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는 게 이런 북한 내부의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들을 혹시 이제 북한 그 당국에서 핵실험을 추가로 해갖고 그걸로 좀 시선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런 최악의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우리 당국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